왜냐하면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여러분 상승론과 그 다음에 하락론이 존재를 하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뭐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때는 저도 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게임의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 뭐 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공부를 했죠. 개인적인 결론은 상승 시기도 있고 하락 시기도 있지만 둘 다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된다는 것이죠. 매우 상식적인 결론 도취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시장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는 이와 반대되는 믿음을 갖고 있죠. 미래의 전망이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어떤 말이 맞을지는 지금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혹은 제 어떤 이런 환경에 치우친 그 의견을 없애보자. 예, 편협적인 시각을 좀 없애보자.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하는 저와 반대되는 의견의 영상이나 글을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논리도 엉성하고 어떤 잘못된 해석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신만 더 커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상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 공부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승론자이든 하락론자이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락론을 생각하는 분은 그거 관련된 내가 보기 편하니까 불편한 영상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다른 것들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확고한 그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나 신념은 분명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맞죠? 그러면 우리 반대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믿음을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보통 정치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상대편 당을 믿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쪽에서 깊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뭐 중도층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여러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은 결국은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대체로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론을 믿는 대다수는 유주택자고 하락론을 믿는 대다수는 무주택자인 거죠. 자, 또 만약에 하락을 주장하는 책을 쓴 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락한다는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존에 주장한 내용을 스스로 바꾸는 것은 무척 자존심 상하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현실을 보죠. 자, 부동산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게 그거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죠, 수백 년 동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자였죠. 그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전 세계에 수백 년간 집을 가진 자가 집이 없는 자보다 거의 대부분 상대적인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부자 중에 집 없는 사람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부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채권 투자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원자재 투자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까요?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동산 보유 비율만큼 부자들이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만큼 다른 재테크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까지 생각을 해두시고, 자, 투자재의 가격 잡으세요. 투자재의 가격이 언제 상승하냐, 언제 하락을 하는지는 여러분 이제 모르는 사람 없죠. 중학교만 졸업해도 알아요. 요즘에는 또 교육 수준도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알만한 수준이에요. 바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재가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수요는
유효한 수요를 의미하죠. 가수요 같은 것들, 사고는 쉽지만 살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러면 부동산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땅은 굉장히 유한하고 작고 인구는 서울이나 수도권 및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수요 초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최근에 암호화폐, 뭐 지금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6,500만 원도 뚫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 가격이 치솟구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상승의 원인은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한 90% 가까이 끝났다는 것에 기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점 희소한 가치가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어떤 그 화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네? 그럼 그걸 뭐야?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가격이 치솟아. 그게 왜요? 수급 상황이 수요가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둘째 문제고, 수급 상황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을 하락하는 하락의 주장 중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공간에 30억씩이나 하는 아파트가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직관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30억이라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수긍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죠. 강남의 아파트 원하는 전국적인 수요가 있고 심지어 외국의 부자들도 뭔가 집을 사게 되면 강남 아파트부터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는 이만큼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5캐럿쯤 되는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등급이나 뭐 시기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좀 좋은 것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4억 원쯤 하겠더라고요. 5캐럿 다이아를 보신 적 있어요? 5캐럿짜리 다이아? 전 구경만 해봤는데 이쁘냐? 엄청 이쁩니다. 반짝반짝 이뻐요. 그럼 제가 이쁘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을 주고 살까요? 4억 주고 살까요? 아니요, 안 사죠. 왜냐면 예쁘고 아름답지만 너무 비싸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 제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강남아파트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앞으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없다면 가격이 떨어졌겠지. 이러한 수요자가 그럼 많느냐? 다이아를 4억씩 주고 구입하는 그 수요자가 많느냐? 별로 없죠. 당연히 매우 적은 수입니다. 하지만 5캐럿짜리 다이아 자체도 극소수예요. 그래서 적은 수요지만 그보다 더 적은 공급으로 인해서 수요 초과가 결국 발생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싼 금액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 이해를 바로 이런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쉬우실 거예요. 30억 원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요층은 소수지만 강남의 아파트 공급 자체가 더 적은 극소수기 때문에 수요 초과가 발생하는 거고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의 가격은요 경제 논리로 이해를 해야지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 비싼데?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곧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편협되고 자기 기준의 주관적 사고에서 도출된 그런 어이없는 결론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를 다시 반박할 만한 자료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자료를 반박할 자료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게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십수년간 이 논쟁을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한 2000년대 중반서부터도 이 얘기가 있었고 그 전부터도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안 끝납니다. 근데 오랜 기간 이 부분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하고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회를 가진 겁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지금 둘 다 명확한 해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답을 알면 기다렸다가 정답 하는 쪽으로 가면 될 텐데 정답을 알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게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상승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산가치 상승의 기쁨을 만끽했고 하락은 잘못한 건 없지만 벼락거지런 신조가 나왔을 것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했죠.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수십 년, 수백 년간 집 있는 사람이 상대적인 부자였고 위너였죠. 지금에 와서 그것이 왜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에요? 지금은 다를 것이다.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조차도. 근데 이번엔 정말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에요? 수백 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왜 그 게임의 기준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영원히 집값이 하락할 것이야 라는 믿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지만 상승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이고 편안하겠죠. 다행스럽다고 느끼고. 자, 앞으로 수년 내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앞일을 예견하는 거는 정답은 지금 없죠. 그리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가진 자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좀 힘들 수는 있죠, 당연히.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그러나 부동산은 반드시 회복하기 때문에 지금 수백 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없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그거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존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기다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도태되는 겁니다. 경제적 등급에서 점점 하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년간 정부 정책 보셨죠? 불가능합니다. 정권을 누가 잡든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당이 잡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자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임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을 하세요. 정부에게 의지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협된 사고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고 정부와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처럼 묶이잖아요. 그죠? 정부가 모든 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가불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모두 옳고 그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는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의 사태가 투기꾼들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저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투기꾼들의 행위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죠. 만약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의 능력보다 투기꾼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겁니다. 정부가 갖가지 노력을 해도 투기꾼 행위를 근절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정말 부동산 집값 잡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한 것 같은데 결국은 투기꾼이 이긴 거잖아요. 이게 투기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더더욱 희망이 없어요. 지금의 사태가 투기꾼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기는 그들에게는 정당한 투자고 노력의 대가이자 결실이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의 행동을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멈출까요? 절대로 멈추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률 여러분들의 말처럼 작금의 사태가 투기꾼의 행태 때문이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더욱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보는 잘못이 없고 투기꾼들 때문이라고 믿음 갖고 있으면 더더욱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락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고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영원히 중세시대의 소장농처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인생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싫다면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